양주 로컬푸드 운영자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동안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홍성표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시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8,550호를 공급합니다. 의정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2층 전기버스 2대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도입도 검토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농민들을 울린 로컬푸드 사기 사건,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이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홍 의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현직 시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운영 1년 만에 폐점된 양주 로컬푸드 2호점 매장. 매장 운영 법인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급조된 회사입니다. 양주시는 이 법인에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써줍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은 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아, 형 있잖아, 저 의원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홍 의원은 매장 운영자와 알고 지낸 사이일 뿐 특혜를 주고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에 특혜를 줬다거나 그 친구가 뭐 나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친구니 후배니까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경찰은 홍 의원이 매장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매장 운영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나가 줬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한 거죠. 금액은 저희가 알죠. 근데 그것까지는. 경찰은 홍 의원이 뇌물을 받고 2호점 운영 법인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취재진은 홍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로컬푸드 매장 운영권을 준 공무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맑은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서면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시 맑은물 운영과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모든 직원 5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예결위 심의를 거쳐 마련한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97명 발생해 전날보다 130명 늘어나 14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44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8명, 포천 8명, 동두천 5명, 양주 2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8.8%로 전날보다 5.1%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2.2%로 사흘째 8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8,057명을 기록하고 있고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1%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인데요. 공급 형태는 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신도시 마을형과 지역 공동체형, 공공주도형과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창의주도형 등 4가지 방식입니다.
도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 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경기 북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특히 교통편이 많이 없는 지역은 이 노선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의정부에 사는 주민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잠실까지의 이동을 돕는 G6000번과 G6100번 버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권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의 권반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G6000번과 G6100번 광역버스 노선에 이제 2층 버스가 증차되는데요. 어느 시간대에 몇 대가 늘어나나요? 네, 현재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G6000번은 2020년 3월 신동초에서 밀락지구를 거쳐 잠실 환승센터로, 그리고 G6100번은 2020년 10월 고용차고지에서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거쳐 잠실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은 출근 시간대 승객의 증가에 따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G6100번은 기존 8대에서 2층 전기 저성버스와 일반 버스 각각 한 대씩 증차해 10대로, 그리고 G6100번은 기존 7대 중 한 대를 2층 버스로 교체해 7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출퇴근 시간 고충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 네. 목소리들이 이 좋은 소식을 이끌어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의정부시는 그동안 밀락지구와 고산지구에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었고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노선버스 부족함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며 입선율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아 증차 요구가 있었고, 사전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오다가 이번에 2층 버스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증차와 관련해 시민들이 이제 크게 반길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지역 교통수요에 맞는 2층 버스가 증차 투입되어 주민들의 그 교통에 대한 불편이 일부 해소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2층 버스는 승객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 분야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주민들의 교통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어떤 사안들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며 신규 노선 개통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선정된 서울역행 광역버스가 조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의정부 시민들께서 행복한 출퇴근을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노선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이 도내 2,300여 개 중소 슈퍼마켓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배달특급과 중소 슈퍼마켓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을 공유합니다. 특히 배달특급 내에 중소 슈퍼마켓 입점을 장려해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인데요. 두 기관은 앞으로 업무 협약에 따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 중개 후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가 하면 집값을 시세보다 월등한 가격으로 담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관련 소식 G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도내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하며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기술인 거죠.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시세에 대해서 방합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동조하는 누군가를 착한 업소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 카톡방에서 얘네들은 무소이다, 얘네하고는 거래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둔 중개업소들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 달 동안 허위 매물로 신고당한 횟수만 34번, 매몰 회수, 광고 금지 등의 업무 방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중하고 시세를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싸게 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 그 허위매물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무등록 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업자도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청약자, 집값 담합행위자,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 총 60명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수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더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포천시가 버려지는 원단을 재활용해 나무에 옷을 입혔습니다. 군내면 한내교에서 반월 아트홀 입구 삼거리 구간 36그루의 나무가 겨울옷을 입었는데요. 이 나무가 입은 옷들은 버려지는 원단에 다양한 무늬를 추가해 해충 방지는 물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해마다 버려지는 원단을 리사이클 브랜드로 만들고 특허청에 업무 표장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 나무 옷과 같은 23종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 운영 대행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자격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 회사인데요. 참여 희망업체는 내년 1월 4일 경기도청 지역금융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절차를 통해 수행 역량과 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해 내년 1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양주 지역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할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저소득층 운행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밖에 100억 원 이상 광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 감시소에서는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할 신인 작가를 모집합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개인전 이력이 없는 작가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공모를 통해 4명의 작가를 선발하는데요. 오픈 스튜디오 작가로 선발될 경우 개방형 작업 공간과 전시 기회가 제공되며 소장품 심사 대상과 함께 미술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5기 작가 신청은 미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연천군은 2021년 예산 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세제 지원을 진행했는데요.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군민 1인당 지방채는 없고 인건비 등을 아껴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의 내부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양주시의 내부 청렴도는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양주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주시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가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이고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패 인식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